자, 소문으로 들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더지코인, 네. 시바이누. 시바이누가 있는지도 저는 몰랐네요.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도지코인. 네, 뭐 난리 법석이더군요. 보면은 약간 카지노화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카지노에 보면 왜 그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지노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그렇죠. 네. 백화점도 시계가 없죠. 현금도 없고. 그렇죠. 이제 이 시간이 지나는 거를 네. 자각하지 않고 계속 게임하라고. 네. 그리고 위에서 이제 찬소를 막 뿜는데요.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고. 그게 뭐 카지노의 이제 비밀인데 코인 시장도 보면은 그 코인을 직접 뭐 어떻게 인출해가지고 쓸 수 있거나 실물이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강아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그럼 뭐 사이버머니죠. 앨런 머스크가 그냥 재미삼아 만들었다? 이렇게들 얘기들이 나오는데 도지코인 같은 네. 경우는 그건 지금 막 광풍이에요. 그러면서 어제 시바이누도 테슬라를 매입할 수 있다? 이런 소문도 말이 되나요? 그게? 글쎄요, 뭔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또 시작이네. 그냥 뭐 잘하고 있으면 되는데 아직도 흥미를 유발하는. 근데 거기에 이제 시장이 실제 막 쏠려 다니니까. 네. 하지만 우리 게임 산업은 조금 달리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건데 같은데 뭐 NFT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보안이 확실하고 그 위조가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인데, 블록체인. 예, 블록체인.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이 위조 방지 기술이 들어간 화폐, 그러니까 전자화폐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쪽은 계속해서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어차피 중앙은행에서 그 화폐 디지털화를 거의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 같은 경우는 시용과 시용 간의 거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화폐가 디지털화가 되게 되면서 정말로 화폐와 화폐의 어떤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또 위조지 않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예전에도 중국에서 그 화폐 디지털화를 만들었는데 이게 나오자마자 이게 그 위조 통화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가장 문제는 보안 그리고 위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블록체인 그리고 NFT 이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느낌 이게 이제 뇌피셜이라고 보통 저희가 잘 지내는데 상상을 해보면은 네. 왜 저렇게 그냥 놔둘까? 만약에 뭐 일각에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지위가 네네.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걸 원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원하지는 않죠. 그러면은 언뜻 생각나는 게 그거죠. 신용 창출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뭐 부채라고 하는 거, 네. 빚을 막 늘리다가 이제는 줄이는 단계가 이제 다음 주에 테이퍼링 이슈인데 네네. FOMC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그냥 좀 놔두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ETF가 네. 승인이 되고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니까 그 주변에 이제 뭐 다른 기타 잡코인들, 뭐 네네. 많은 코인들이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국내에는 게임 산업하고 연관이 지어지잖아요. 네네. 좋다 나쁘다는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이제는 게임의 채굴만으로 먹고 네네. 살 수 있는 시대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는 좀 과도하게 네네. 앞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상화폐에서 다시 정리 좀 하자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에서 이 화폐로서 어떤 기능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네. 않을 건데 대신에 지금 시가고 상품 거래소에서 여러 가지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듯이 이 가상화폐도 이 상품 쪽으로 저는 끌어들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일단은 뭐 투자은행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골드만삭스인지 모건스탠리 쪽에서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쨌든 이 환전이라 될까요? 우리가 원화하고 달러 받을 때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교환, 때문에 익스체인지 하는 거죠. 익스체인지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가상화폐가 앞으로도 계속 통용은 되겠지만은 이 통화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뭐 환전, 익스체인지는 해야 되는 그런 통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꾼다? 뭐 그런 개념으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그 이슈는 또 뒤에 또 다른 전문가들하고 한번 네네. 다뤄보도록 하겠고, 네. 뭐 소문이니까 이것저것 다루다가 오늘 포인트는 결국에는 네. 뭐 그 가상화폐와 메타버스, 뭐 게임 산업 이쪽은 이쪽이고, 실물 네네. 생활에서 지금 또 큰 이슈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뭐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죠. 방역을 풀 수밖에 없잖아요. 실생활이 이대로 가면은 안 되니까. 네. 특히 이제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 치료제가 부각이 되는데 머크입니다. 오늘 아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크가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고 이번 주말 다음 주가 되면은 저 이슈가 클 것 같은데 저거 좀 한번 풀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경구용 치료제 멀류피라버, 해외에서는 멀류피라버라 그러고 국내에서는 몰루피라비르라고 통칭을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당초에는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메르스 치료제인지 인플루엔자 치료제를 위해서 개발됐던 약물입니다. 그런데 이 머크가 잘 아시겠지만 3대 백신 회사거든요. 그런데 화이자라든지 그리고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쪽으로 이 백신 주도권을 다 뺏겨버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방향을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로 튼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어쨌든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 백신 시장에서 빨리 개발을 하게 되면서 주도권을 가져갔다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 경구용 치료제를 빠르게 좀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비용이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알약 40개가 5일치거든요. 네. 5일치인데 하루에 5개씩 복용하는 거죠. 하루에 두 번, 네 개씩. 네 개씩 5일치. 네네, 5일치 복용을 하는데 이게 비용이 $700입니다. 네. 그래서 한 80만 원 정도? $700. 개당 $82 이렇게 되나? 네, 계산을 그 $700에서 40개를 나누게 되면은 계산은 시청자분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네, 산수니까. 네, 맡기겠습니다. 40개를 복용해야 되나요? 네, 오. 그래서 어쨌든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4개씩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초기에 네. 코로나 초기에 복용을 해야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분명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 FDA 같은 경우도 머크에 사용 절차를 사용 승인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용 승인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말씀하셨듯이 아마 11월 달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이번 같습니다. 달 초에 FDA 신청을 10월 초에 했으니까 네네. 길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1월 네. 초면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긴급 사용 있거든요. 승인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빠르게 승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미국 정부에서 구매 계약을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도 조금은 이렇게 안 좋은 표현을 쓰면 압박을 좀 할 겁니다. 네. 분명히 압박을 할 거고 어쨌든 그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체인저를 네. 하려면은 이제 결국엔 범용 생산, 네네. 대량 생산. 네. 이 백신 같은 경우는 파이자와 모더나, 뭐 네. 우리가 잘 아는 얀센 이런 회사들인데 네네. 그 특허나 이 생산에 대해서 지금 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푼 곳이 없어요. 네네. 뭐 그걸 뭐라 할 수는 없죠. 그 제약사도 그렇죠. 공공 영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사익을 취하는 기업이라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독점적인 사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화이자가 돈을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좀 풀어가지고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조금 성능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금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을 제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만 제재를 할 게 아니라 이 백신 개발 회사도 조금은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죠. 너무 과하게 네네. 뭐 시장 과점, 뭐 네네. 독점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머크의 아침 뉴스 네네. 풀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건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비용적으로 조금 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 복제약이 나오게 되면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아마 가격이 더 다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이게 뉴클레오사이드 하이드록시 시티딘이라는 성분이 주된 이 머크의 몰루피라벨의 성분이라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핵산 도른 변이를 이용해서 복제를 억제합니다. 뭘 복제 억제를 하냐면은 이 방금 말씀드린 발음하기도 좀 힘든데 하이드록시시티딘 이 물질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RNA 내부로 들어가서 이 유전자 지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엉망으로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복제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찌 보면은 유전자 구조에 관여를 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조금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임상을 진행할 때 그래서 임산부는 제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스갯소리지만은 남성 참가자에 대해서는 성관계를
자제할 것을 또 요청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게놈지대에 관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신약이라든지 백신이 나올 때는 분명히 어떤 그 단점인지 부작용 부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염려하다 보니까 남성 참가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임산부를 제외를 하고 임상을 진행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그 에모리 의과대학에서 잠재적인 암이라든지 기형아 출산에 대한 어떤 안정성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현재 돌출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작용 사례도 한 12% 정도 임상을 진행하면서 발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부작용 사례로 인해서 지금 복용 중단 사례도 1.3%나 있었는데 중요한 건 결국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 말하는 약효라고 할 수 있는 임상적 유의성 확보는 됐다라고 지금 현재 FDA에서 판단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구체적인 이상 반응이라든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머크에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지 어떤 단점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건 예전에도 제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그 임상이 진행되는지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릴 만한 어떤 자료를 찾기도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뭐 에모리 의과대학에서 많은 부분이 전적으로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이 실제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지 그리고 부작용을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효능을 보고 가도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구조에 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심성 있는 접근이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유전자 지도에 관여를 하기보다는 조금 증상에 대해서 좀 증상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약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항염증, 항바이러스, 항폐섬유화 요 세 가지에 좀 주목을 하는 어떤 저는 약 치료제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타미플루가 결정적으로 체인저 역할을 했거든요. 상당히 전염성은 이 코로나보다 신종플루가 더 심각했습니다. 더 심각해가지고 이 감염에 대해서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 타미플루의 성분이 뭐냐면은 중국 토착식물인 향신료 스타아니스라는 그 향신료가 있는데 이 향신료에서 지금 뭐 속보는 나왔는데 아침에 나왔던 건데 네네. 27일 어제 현지 시각으로 AFP 통신에 따르면은 이제 머크가 유엔이 지원하는 의료단체인 국제의학특허풀 MPP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를 다른 제약사들이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허 사용 협약에 합의했다. 이 내용이 나와서 아마도 국내에는 이제 저도 이제 특정 기업은 아니지만 가장 이제 연관성 있는 건 HK노인 검색창에도 뭐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다른 기업들은 좀 무엇들이 있을지 꼭 머크의 몰누피라비르가 아니더라도 아니면은 연관성?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토착식물인 그러니까 생약 성분으로 만들어서 타미플루가 결국에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어떤 기냐면 동화약품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기업인데 DW2008S라는 이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현재 임상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태현 팀장은 완전한 약은 아니다. 몰누피라비르가 그런 가정은 일단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범위 막 사용을 해봐야지 하는 거고 이 코로나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한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보완적인 치료제 이렇게 보시는 부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약들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을 좀 감내를 할 수 있는 수준인지 무시해도 될 만한 수준인지 그거에 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대비 효능이 크다라면은 분명히 사용은 해도 된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 관여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생학성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동화약품이라는 회사를 좀 그래서 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작상이라는 생학성분을 통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결과를 계속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이나 종근당 대용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상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를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동화약품을 선호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몰누피라비르 관련된 종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대장은
어쨌든 직접적인 연관성을 봤을 때 HK 이노엔 그리고 HK 이노엔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유통의 그래서 판권이라고 하죠. 유통의 좀 판권에 좀 판권. 관여가 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 이제 제조 판권, 제조까지 들어가면은 뭐 네. 상당히 큰 의미성이 있는 거고 네네. 판권만 가지고 오더라도 뭐 그렇고 네. 일단은 백신 7종을 가지고 있잖아요. 머크 거.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 기업은 상당히 관련된 기업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방금 말씀드린 HK 이노엔이 있고 진호연 컴퍼니, 녹십자 랩셀, AB 프로바이오, 파미셀, G3PNT, 매드팩토, 파메신, 알파홀딩스 네. 종목이 되게 많아요. 관련주 그러면 뭐 다 걸리는군요. 네. 또. 그런데 지금 HK 이노엔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제가 아닌 이 머크에서 나오고 있는 백신과 연관된 종목입니다. 아, 특히 예를 들면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용 원료인 MPEG라는 원료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물론 뭐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백신 유통이라 가지고 백신 연관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네네. 유통 판권을 그러니까 치료제에 대한 유통 판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나마 제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 봐지고 그 외의 종목들은 철저하게 백신 쪽만 연관성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을 HK 이노엔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생약 성분의 그 약물 재창출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 기업인 동화약품. 동화약품. 예. 그래서 오늘은 HK 이노엔 동화약품. 뭐 전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네요. 예. 뭐 기타 등등 뭐 네. 기업들이 작은 것들도 있긴 한데 네네. 이거는 검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없습니다. 그건 시장의 판단에 맡기겠다. 대선 테마처럼 단순 연관성을 봐야 돼요. 좀 시세는 모르는 거니까. 네네. 네. 자, 오늘 뭐 소문으로 들었어. 일단 뭐 코인 얘기도 잠깐 들어봤고 추가 뉴스가 있긴 합니다만 이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뭐 제가 SEC 에서 뒷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또 다시 봐야 되겠네요. 네. 하여튼 오늘 알파프로 투자전략팀 정태근 팀장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